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내칠한 대성인 어서 10대부 강의 제4권 관심의 본전초입니다. 관심의 본전초 서강의 제1강입니다. 관심의 본전초 서강. 관심의 본전초의 강의에 즈음하여 우선 그 서강으로서 제1의 본초를 술작하신 유래를 밝히고 제2의 본초의 대의 및 원의를 말하고 제3의 본초의 제호에 대하여 니치칸 상인의 본전초 문단에 의해 상론하기로 하고 제4의 본초 첫머리에 있는 본조 삼은 니치렌 찬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니치칸 상인의 문단에 의해 논하기로 한다. 또 호리 니치코 상인의 관심의 본전초 강의 서는 서강의 끝에 게재해 두었다. 제1. 본초를 술착하신 유래. 관심의 본전초는 니치렌 대성인이 사도의 섬에 계시던 성수 52세 때 수작하신 어초이다. 말미에 문행 10년 태세 개유 음력 4월 25일 니치렌 일을 씀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대로이다. 그리고 다음 26일에는 도끼전에게 관심의 본전초 송장을 첨부해서 보내셨다. 1. 대고중가 어정필 소재. 본초의 대고중은 도끼존인이다. 상세하게는 도끼 고로 사에먼노조 존인을 말하며 이나바 지방의 사람이다. 약간으로 가마쿠라 막부에 출사하여 시모우사 지방에 있는 와카미야에 거주하였고 입도에서는 존인이라고 칭하였다. 니치렌 대성인의 절복 교화를 받은 후일에는 조슌인, 니치조라고 바꾸었다. 차츰 행악이 진척되어 대성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보속 한토 지방의 신도의 중심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오타, 소야 등과 함께 대성인의 문화로서 활약하고 있었던 것이다. 1260년 무능 원년 7월 16일 니치렌 대성인이 입정안군론을 가지고 국주 간요를 하시자 금방 삼류의 적이는 다투어 일어났으며 미친 듯이 화가 난 연불자들은 권력을 방패삼아 대성인을 박해해왔다. 마스바야가타에 있었던 초함은 불질러져 타버리고 쫓기게 된 대성인을 구해드린 분은 다름 아닌 도키존인이었다. 또 그 후에 여러 난에도 가마쿠라에 살고 있던 시조긴고와도 연계를 잘 취하면서 언제나 외호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 특히 종문에 2대 주석이라고 하는 계목처를 시조긴고에게 주시고 관심의 본전처를 도키존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시조와 도키의 두 분은 대성인께 있어서는 외호의 임무의 양쪽 날개였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받은 어서도 많아 관심의 본전초 외에 법화치요초, 사시노품초의 30대부의 어서를 비롯하여 테라도마리 어서, 사도 어서, 시문불승의 존인초, 관심의 본전 득의 초, 기타 도끼전 어서 등의 편지를 포함하면 수십 편에 달할 정도이다. 호리 니치코 상인께서 부근의 오타, 소야 등의 무사와 연맹하고 겸창의 시조씨와 결합하여 외어를 담당하고 안국론 봉헌, 전후의 범난을 견디어 조금도 퇴하는 일이 없이 용맹정진에 힘써왔다. 이로써 신도의 수령으로서 노제자들과 비견하게 이르러 본문 제1의 중서인 관심의 본전초를 비롯해 수십의 의초를 하사받고 있으며 또 간토의 중진으로서 많은 선교가 자연히 모여서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다.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제자단나 등 열전에 의함. 다만 본초의 대고 중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또 본전초 송장의 글어를 잘못된 해석에 의하여 소야 입도에게 보낸 하사서라고 한다거나 오타, 소야 두 사람에게 보낸 하사서로서 도키시도 겸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은 모두가 잘못이며 다음에 기술하는 1275년에 쓰신 관심의 본존 득의초 어서 972쪽의 글월에 의하여 대고 중에 누구인가 하는 것은 명료하다. 그런데 지금의 서장에 가로되 교신보
관심의 본전초의 미득 등의 문자에 대하여 정문을 잃지 않겠다고 의심한다는 것은 불상전의 배견이로다. 지난 문영년 중에 이서의 상전은 모두 갖추어져 귀하에게 보냈으니 그대로를 가지고 교훈하도록 하시라고. 다음에 본초의 어정필은 본서 17지의 한문체이며 관심의 본전초 송장과 함께 나카야마의 호케교사에 보존되어 있다. 나카야마 호케교사는 도키 니치조가 시조이다. 니치조는 와카미야 땅에 호케사를 일으키고 오타조묘의 아들인 소스노아사리 니코를 주하게 했었는데 후에 오타가가 그 주지인 나카야마의 혼묘사를 일으키게 되어 와카미야의 절과 합병해서 생긴 것이 지금의 나카야마의 호케교사이다. 후지 일정문 도전지 지사 1604쪽에 1. 성인어서의 1. 북이 11개조라고 있으며 관심의 본전초의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관심의 본전초 1권 1. 치요초 1권 1. 사시노품초 1권 법과 불심의 조목을 말한 것에 대한 답서이므로 그 진장 말미에 이를 쓰다. 이상의 3권은 이나바 지방의 도키의 장의 본주 지금은 조주 시모우사 지방 고로 입도 니치조에게 하사함. 정보는 그의 제소에 있음이라고. 이 글월에 분명하듯이 대성인의 어정필이 처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나카야마의 호케교사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본철에 하사받은 주인공이 도키 니치조라는 것도 명기되어 있다. 현재 나카야마는 도키, 오타, 소야 등의 각사에서 보내주신 어서의 진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도키 니치조의 공덕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현재 나카야마의 땅은 귀자 모신을 모시거나 가지 기도의 고행의 미치광이 행자를 양성하는 본가처럼 되어버렸으며 악마의 소굴로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대성인께서 도끼씨들에게 많은 어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불가사의한 일이다. 대성인께서 미래를 위해 가장 안전한 땅에 어서를 남겨놓기 위하심인가? 불지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생각컨대 하루살이의 민가나 정주할 절도 없는 승리로서는 오랜 세월 동안에 없어질 우려가 많다. 하물며 나라 전체가 3대 친란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대에 대성인의 어서를 보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니치렌 대성인이 어서를 쓰신 것은 이러한 대성인의 제사시의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제왕 생각해보면 멸우의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특히 중요한 어서는 영법 구주를 위해 말법만년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것이다. 예를 들면 3대 비법초를 쓰시어 그것을 오타입도에게 주신 취지를 대성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 지금 니치렌이 시에 감하여 이 법문을 광선유포하느니라. 내가 연내 기심에 간직하였었지만 이 법문을 써놓지 않는다면 문가의 유죄들이 반드시 무자비에 참언을 가하리라. 그우는 아무리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하였기에 귀하에게 써서 보내노라. 일견 후 비밀로 하여 타인에게 보이지 말 것이며 입 밖에도 내지 말지어다. 어서 1023쪽 등이라고. 즉 대성인은 멸우를 위해서 3대 비법서를 쓰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오타입도에게 그것을 소중하게 비장하여 후세를 위하여 남겨두도록 지시하시고 있는 것이다. 관심의 본전초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송장 255쪽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관심의 법문을 약간 일을 써서 오타정과 교신보 등에게 보냈는데 이 일은 니치렌의 신명에 관계되는 대사이니 이를 비로할 것이며 무의의 신심이 있으면 이를 개척할지어다. 이 선은 논란이 많고 답은 적으며 미문의 일이므로 사람들은 이목을 경동할 것이로다. 설사 20여 년 동안 아직도 이 서에 심이 없습니다. 공란도 불구하고 500세를 기하여 이를 연설함이니 원컨대 일견을 거친 사람은 사제가 함께 영산정토에 참회하여 삼불의 안무를 배견할 것이니라. 따라서 그 당시는 제가의 제자 문화 중에서도
도키니치조를 중심으로 해서 시모우사에 거주한 일부의 2~3명만이 본처를 배독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직제자와 문화들에게도 니코상인과 같이 상수급사하여 문필의 조수 등을 하고 계셨던 분들 외에는 아마도 본초의 상전은 없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따라서 대성인의 직제자 문화의 사본도 니코상인 다이세키사에 있었던 것을 묘호사에 주었음의 것과 니코 나카야마에 있음의 것뿐이다. 또 현존하는 유문 중에서도 안국노는 20여 개소에 그의 이름을 볼 수가 있으며 계목초에도 4개소에 나와 있는데 본초의 경우는 불과 1개소이다. 즉 앞에 게재한 간심의 본존 득의 초뿐이다. 이리하여 본초는 니치렌의 신명에 관계되는 대사라고 송장에 말씀하신 대로 3인, 4인 자리를 같이하여 이를 잃지 말지니라 라는 훈계의 말씀 그대로 엄격하게 호지하여 후세에 전해진 것이다. 대성인은 그 당시에 무슨 까닭으로 본존초 등을 공개하려고 하시지 않았던가. 그것은 아직 일종 홍통의 시초이며 대성인의 문화로 이와 같이 전대미문의 중요한 어설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대성인 멸후의 오노승이 공공연히 천태사문이라 자칭하고 많은 사적대의 대방법을 범하고 있는 점에서도 명료하다. 송장의 오타전, 교신보 등에게 보냈는데 라고 연명되어 있는 오타입도, 소야입도와 같은 사람조차도 본전초 249쪽에 일품 2반 이외에는 소승교, 사교, 미득도교, 복상교라고 이름함이라 등의 글어를 곡해하여 정문부독의 견해를 일으켜 대성인으로부터 사사롭지 않은 법문을 벼가나는 사람은 오로지 천마파순이 그의 몸에 바꿔 들어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무관대성에 떨어지리라.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사보살 조립초 989쪽 엄하게 훈계하시고 있을 정도이다. 오타입도 소야입도의 두 사람은 그렇다 치고 본초의 직접적인 대고중으로 되었던 도키입도조차도 1279년께나 되어서야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하사받았다. 즉 사보살 조립초 987쪽에 서장에 가로되 본문 구성에 교주 독전을 만들어드리고 협사에는 구성지용의 사보살을 조립해드린다고 이미 청문하였느니라. 그런데 청문한 대로라면 어느 때입니까? 우는 당신은 그때 상당하니 지용의 보살이 곧 나오시리라고. 또 대흑천을 모시거나 석천의 불상을 조립한다는 등 천태류의 조불조상에 집착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불법에 대한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종탈 상대나 제3의 법문을 알 수가 있겠는가. 관심의 본전초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 본전초야말로 실로 말법만연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대어본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무의의 신심에 입각하지 않으면 배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대어본전을 비방하면 무간지옥의 불길에서 목매어 영원히 고뇌에 잠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대성인께서는 널리 문화에게 공개하시지 않고 도키니치조에게 의탁해서 미래를 위해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것은 도키니치조가 본초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기보다도 소중히 대성인의 어초를 후세에 남기는 사람이라고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정법 정의는 한 사람 제2조 니코상인에 의해 계승되어 후세에 전해졌다. 니코상인이 니치렌 대성인 인멸 후 어초를 모으신 것은 유명하다. 그리고 니코상인은 많은 어초를 필사하셨다. 현재 남아있는 사본으로는 입정안국론, 법화치여초, 본문문답초, 계목초 요문 2, 관심의 본전초, 시문불승의 등등이 다이세키사에 있다. 이것은 대성인이 인멸하신 후 니코상인이 어초를 특히 소중히 하셨다는 증거이다. 도키니치조가 본존초 등의 많은 어설을 남겨놓은 것은 아마 갑으로서 소중히 간직해두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대해 니코상인은 오노승이 어설을 소홀히 하고 소각하거나 하는 것을 단호히 훈계하시고 어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필사하신 것은 오로지 영법구주를 위해서이며 말법만연의 민중을 구제하시기 위해서였다. 그 정신은 후지 일정문 도존 지사 1604쪽의 빠짐없이 이를 기록해서 후대의 귀경으로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스며나오고 있지 않은가.
본조차야말로 멸류의 귀경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니코상인이셨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도 대성인께서 본전처를 저술하신 것은 전적으로 멸류의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멸류 중에서도 미래의 광선유포회 때 오늘날을 위해서 저술하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야말로 시가 도래했다는 것이 현실로 되어 나타난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광선유포를 위해서 모든 미래의 원리를 남겨놓으신 것이다. 본문계단 대업은전에 건립하신 것도 이랑은 제3 사람들을 위해서이며 제왕 오늘날을 위해서이고 또한 전 인류의 영구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대성인은 오직 혼자서 본문계단의 대업은전을 건립하신 것이다. 그러한 때에 본전초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필요도 없으며 도리어 해가 되니 이것을 비장해 두고 후세에 남겨놓은 것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당연하게 매우 지당한 일이었다. 지금 바야흐로 때가 와서 기근이 익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우리들이야말로 관심의 본전초 기타 일체의 어석의 직접적인 대고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 술작하신 배경. 니치렌 대성인이 관심의 본전초를 저술하신 것은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1273년 4월 25일 사도지방 이치노사와에서 쓰신 것이다. 우리들은 관심의 본전초를 배독함에 있어서 술작하신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이 본초의 중대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그 배경을 대성인이 사도에 계실 때의 거동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때는 거슬러 올라가 1260년 7월 16일 니치렌 대성인은 입정왕국론을 가지고 사이묘사 입도 도키요리를 간했던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제1회 국간이다. 그런데 갑자기 삼류의 강적이 다투어 일어났으며 1260년 8월 27일에는 마스바가야타의 범난을 당하시고 이듬해인 1261년 개원하여 홍장 원년이 된다. 5월 12일에는 이토에 유죄당하셨던 것이다. 1263년에는 사면되어 가마쿠라에 돌아오셨다. 그러나 숨돌릴 사이도 없이 이듬해 1264년에 아와에 가셨을 때 고마스바라의 범난을 당하셨다. 그것은 제자들이 전사하고 자신께서도 부상을 입으셨다고 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1268년에는 11통의 서장을 보내어 그 당시에 막부와 종교계를 간했으며 공장 대결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할 때 대성인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는 드디어 몽고의 내습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타국 침필난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동이셨다는 것은 당연하여 이 최대의 국난을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시겠다는 굳은 결의였다고 배견되는 것이다. 그 후 1271년에 들어와서 막부는 재차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 배후에는 기후의 승부에 패배하여 대성인으로부터 철저하게 파절당하여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고쿠라쿠사 료칸 등의 음험한 이면 공작이 있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때 사항은 사도초 911쪽에 그러는 동안에 연불자 지계, 진원사 등 자신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고 소장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고위 부인과 출가한 고관, 미망인들에게 매달려 각가지로 참언하기를 일하고 있으며 보은초 322쪽에 선승 수백 명, 연불자 수천 명, 진원사 100,000명이 혹은 봉행에 붙고 혹은 권세가 결탁하고 혹은 건세가 부인에 붙고 혹은 귀족 미망인 등에게서 붙어서 무한한 참언을 하더니 최후에는 천하제일의 대사인 일본국을 멸망시키려고 주저하는 법사로다. 고사이묘사 전 고쿠라쿠사 료전 료칸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법사이니 신문할 것도 없이 즉각 목을 치고 제자들도 목을 자르고 혹은 원지에 유죄하며 혹은 투옥하라고 있으며 또 묘호 비군이 답서 1416쪽에는 고쿠라쿠사의 생불인 료칸 성인은 봉서를 바치어 막부에게 참소하고 겐초사의 도류 상인은 가마를 타고 가서 봉행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500개의 이부인들은 진장을 하여
전주를 하니 등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 광경이 눈앞에 비추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9월 10일 대성이는 봉행소에 호출당하시어 헤이노사의 먼노조가 문초했다. 이어서 9월 12일 막부는 대성인을 체포하여 다스노구치 형장에서 참수 자리에 앉혔다. 소위 다스노구치 범란이다. 그러나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빛나는 물체에 관리들은 너무도 놀라 혼비백산했다. 니시렌이 말하되 어찌하여 나으리들은 이러한 대화가 있는 수인에게서 물러나는가 가까이 다가오라 하고 소리 높여 외쳤으나 서둘러 다가오는 자도 없었노라. 그런데 날이 밝으면 어찌하려는고 참수하려거든 서둘러 자를 지어다. 날이 밝으면 보기 흉하리라고 재촉했으나 아무런 응답조차 없었느니라. 사도초 914쪽. 니시른 대성이는 이 다스노치 참소의 자리에서 수족의 모습을 털어버리시고 이유는 어범불에 경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다. 다스노치의 범난 후에 대성이는 사가미 지방에 있는 에치로 가셨다. 거기에 체제하시기를 22여일 그동안에 가마쿠라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살인사건도 자주 일어나 세상은 소연했다. 연불자들은 제각기 막부에 참원했다. 불을 지른 것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제자가 막부의 처사에 대해서 원하는 분과 한 짓이라고 고해바친 것이다. 사실은 불을 지른 것은 연불자들의 책략이었다. 그 결과로 대성인은 사도 유죄로 결정되었고 제자들도 260명 정도가 명부에 기록되어 모두 먼 섬으로 기양 보내든가 목을 잘라야 하겠다는 등 논의되었던 것이다. 얼마 후에 대성인께서는 사도의 유죄를 당하셨다. 1271년 10월 10일 에치를 출발하시어 동월 2월 8일에 사도에 상륙하시고 11월 1일에 사도에 있는 스카하라에 도착하였다. 다스노우치의 참소의 자리와 사도 유제는 니치렌 대성인의 일생에 있어서 자신의 신상에 있어서도 또 법문상에 있어서도 사도 이전과 사도 이후라는 선명한 일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의 일대 전환기였다. 다음에 어서가 그 사실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시족인고 어소식 1113쪽에 가로되 이번에 법화경의 행자로서 유제, 사제에 이르렀으며 유제는 이토이고 사제는 다스노고치이며 소시의 다스노고치야말로 니치렌의 목숨을 버린 곳이니 불토보다 못하겠느뇨. 사바세계 중에서는 일본국 중에서도 사가메의 지방 중에서도 가타세이고 가타세 중에는 다스노구치 니시렌의 목숨을 머무르게 해두는 일은 법화경 때문이기에 적강토라고도 해야 하느니라 라고 다스노구치에서 니시렌 대성이는 목숨을 버렸다. 목숨을 머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범신을 버리시고 상행보살로서의 수적의 모습을 털어버리신 것이다. 그리고 계목처 223쪽에 가로되 니치란이라고 하는 자는 건현 9월 12일 자축의 시에 목이 잘렸느니라. 이는 혼백이 사도의 땅에 와서 다음 해에 2월 설중에 써서 유연한 제자에게 보내니 무서워하지만 나는 무서워하지 않노라. 이 글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겁먹을 것이뇨. 이는 석가 다보 시방의 재불이 미래 일본국의 당세를 비추시는 명경이니 유물이라고도 보아야 할지니라고. 이 글을 중에 이는 혼백 사도의 땅에 와서란 구원원초 자수용 보신열에 즉 말법의 어범불로서의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지방에 도착하신 후부터는 생활은 우리들 범부의 입장으로서 말하면 마치 지옥의 밑바닥과 같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사도는 원료의 땅이며 한번 기양을 가게 되면 살아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며 명목상의 유죄이지만 사제와 같은 것이다. 더구나 그 무렵은 겨울로 향하는 가장 추운 계절이었다. 주거지라고 하면 스카하라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버리는 그러한 장소에 외로이 서 있는 일간사면의 당이었다. 그것도 지붕은 판자가 맞지 않으며 틈새로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불어들어오는 허술한 집이었다. 자셔야 할 음식도 입으셔야 할 옷도 없고 불기도 없는 곳에서 북쪽 지방의 혹한을 겪으시는 대성인의 처지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다.
동시월 10일에 에치를 출발하여 동시월 10월 28일에 사도지방에 도착하였다. 11월 1일에 로크로자에모노의 집 후면 스카하라라고 하는 사냐 가운데 낙양의 연대야처럼 사자를 버리는 곳에 일간 사면의 당이 있는데 부처도 없고 지붕은 판자가 맞지 않으며 사면의 벽은 낡아 헐었고 사인누는 녹는 일이 없는 그러한 곳에 모피의 깔개를 깔고 도롱이를 걸치고 밤을 새우며 나를 보냈도다. 밤에는 눈, 박산, 뇌전이 그칠 사이 없고 낮에는 햇살도 들지 않는 불안한 거처이었느니라. 저 이능이 호국에 들어가 암굴에 갇히었고 법도 상장이 휘종 황제에게 가책당하여 얼굴에 화인을 찍히고 강남에 추방당한 것도 바로 지금이라고 느끼도다. 사도초 916쪽. 또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뜰에는 눈이 쌓이고 사람도 다니지 아니하며 당에는 매서운 바람 외에는 찾는 자도 없도다. 동초 917쪽. 또한 연불의 중들은 대성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며 모든 행동을 다 취하려 하고 있었다. 대성인의 목숨은 위험에 처해져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어디서나 인심은 야비하여 사도 땅에 지게 연불자인 유이아미타부스, 소유보, 인쇼보, 지조보 등의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첨의한다고 들었노라. 소문난 아미타분의 대원적 일체 중생의 악지식인 니치렘보 이 지방에 유배되었느니라. 특별한 죄가 없더라도 이곳에 유배된 자는 시종 살아난 일이 없으며 서로 살아났다 하여도 돌아간 일은 없느니라. 또 때려 죽였다 하여도 죄책이 없도다. 스카라라고 하는 곳에 단지 혼자 있으니 아무리 굳세고 힘이 강하다 해도 사람이 없는 곳이므로 모여서 사살하여 버리자고 하는 자도 있었느니라. 동초 917쪽. 참으로 대성인의 목숨은 풍전 등화와 같았다. 한편 박해의 마수는 가마쿠라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확대되었다. 영지를 몰수당하는 자, 처자를 빼앗기는 자, 감옥에 투옥되는 자들도 속출했다. 너무나 괴로워서 기세가 꺾이는 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니치렌 대성에는 일보도 후퇴하시는 일이 없었다. 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위대하신 어본불로서의 대학신에 서시어 제자들을 격려하셨다. 대성인의 거동은 참으로 사자왕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1272년 정월에 유명한 스카하라 문답이 행해졌다. 모인 사종의 승들은 수백 명이나 되었다. 에치코, 에추, 대화, 오슈, 시나노 등의 각지에서 모인 법사들이므로 동초 918쪽이라고 있듯이 호쿠리쿠 지방, 오후 지방 일대의 승들이 대성인과의 문답을 하려고 달려왔다. 그러나 대성인의 사자호가 한 번 울려 퍼지니 백수가 부들부들 떨고 사종의 중들 백천만이 있다 해도 대성인의 한 칼에 굴복해버렸다. 그리하여 지관, 진원, 연불의 법문을 일일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들어서 승복시켜 놓고 딱 따지니 한두 마디를 넘기지 못하였다. 가마쿠라의 진원사, 선종, 연불자, 천태의 사람들보다도 어리석은 자들이니 다만 상상해 보시라. 이검으로 오이를 자르고 대풍이 풀잎을 휘어지게 함과 같았느니라. 혹은 망어, 혹은 미치광이 짓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논박하니 혹은 악고하고 혹은 입을 다물고 혹은 실색하고 혹은 연불은 그릇된 것이로구나 하는 자도 있고 혹은 당장에 가사 평염주를 버리고 연불은 외우지 않겠노라고 서장을 내는 자도 있었느니라. 동초 918쪽. 또한 대성인은 사도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어사를 쓰시고 계셨다. 생사일대사 hil명초, 초목성불구결, 기도초, 제법실상초, 여설수행초, 현불미래기, 사도어서, 당체의초 등등 38편이다. 현존하는 중요한 술작이 있으며 특히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의 골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인본존 개헌의 서인 계목초 및 법본존 개헌의 서인 관심의 본존초 이러한 술작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이다. 사도의 지방은 종이가 없는 데다가 사도어서 961쪽라고 있듯이 종이나 그리고 붓가지도 충분치 않았던 사도 유제 중인
불과 2년 수개월 동안에 이만큼 많은 또 중요한 어서를 저술하신 그 경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그 내용도 또한 바위와 같은 어범불의 경애, 광선유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계목초 하 232쪽에 가로되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이 되겠노라. 이렇게 맹세한 선은 깨뜨리지 않겠노라. 또 가로되 니치렌의 유죄는 금생의 소고이므로 한탄스럽지 않노라. 후생에는 대락을 받게 될 것이니 크게 기쁘도다. 동초 237쪽이라고. 이것이 혹독한 추위의 한겨울 눈 속에서 쓰신 글얼이라고 누가 상상하겠는가. 참으로 무엇에도 침범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전민중의 행복을 위해 또한 영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시는 일념에 투철하신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설수행초 502쪽에 가로되 천하만민 재승일불승으로 되어 몇 번만이 유독 번창할 때 만민일동으로 남묘오랭개교라고 봉창하면 부는 바람이 가지를 흔들지 않고 비는 흙덩이를 부수지 않으며 대는 회농의 세상으로 되어 금생에는 불상의 재난을 없애고 장생의 수를 터득하여 인법공이 불로불사의 이가 나타날 때를 각자는 보시라. 현세 안원의 증무는 의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제법실상초 1360쪽에 가로되 처음엔 니치는 한 사람이 남묘호랭개교라고 불렀으나 2인, 3인, 100인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전하느니라. 미래도 또 그러하리라. 이었지 지용의 의가 아니리요. 더구나 광선유포의 때는 일본 일동으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게 될 것은 대지를 관역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아마도 당시의 대성인의 처지를 모르던 사람이 그러한 글을 읽는다면 광선유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치 우길과 같은 기세를 상상함에 틀림없다. 일본국의 태반의 사람들이 대성인께 귀의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반대였다. 참으로 절망적인 역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성인의 외침은 700년 후인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로 되어 나타나고 있다. 석천은 3개월 후에 열반을 알았고 또 부법장경의 예언도 적중했으며 법화경 권치품 기타 열반경 등에 설해진 어범불께서 출연하실 때인 말법의 세상도 조금도 틀림없이 사실로 되어 나타났다. 하물며 대성인은 석천보다도 백천만억 배 뛰어나신 어범불이시다. 이미 나에게 3번의 고명이 있노라. 선시초 287쪽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성인의 제세시에 예언하신 것은 모두가 적중하고 있다. 또한 저 역경의 한가운데서 대지를 관역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제법시상초 1360쪽에까지 외치신 광선유포의 단어는 실로 어범불의 절대적인 대확신이라고 배견할 수밖에 없다. 현불미래기 508쪽에 가로되 물어 가로되 불기는 이미 이와 같도다. 당신의 미래기는 어떠하뇨? 답하여 가로되 불기를 쫓아서 이를 생각하건대 이미 후백세의 초에 해당했으니 불법은 반드시 동토 일본에서 나올 것이니라고. 대성에는 사도의 땅에 계시면서 단순히 일본의 광선유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일어난 불법이 반드시 서쪽으로 도도히 흘러간다는 것을 단정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700년 전의 일본국의 현상을 생각하고 또한 일본국의 광선유포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정사를 생각해보며 이 대성인의 글어를 괄목해서 배견한다면 대성인이야말로 말법의 전민중 구제를 위해 출연하신 대어범불이시라는 것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가. 또한 관심의 본전초 2254쪽에 가로되 일련부제 제1의 본전이 이 나라의 선언이라고. 일련부제란 현대어로 번역하면 전 세계가 된다. 즉 대성인의 도연하신 대어본전은 전 세계에 유포된다라는 선언이었다. 1272년 2월 대성인이 전년의 9월 10일 문초 및 12월 다스노구치 범난에 대해 헤이노 사회문노조를 향하여 원류 사제의 후 100일, 1년, 3년, 7년 내에 자개반역난이라고 하여 일문의 내란이 시작될 것이니라. 그 외에는 타국 침필난이라 하여 사방에서 특히 서방으로부터 공격당하게 되시리라.
사도초 911쪽에 예언하신 것이 현실로 일어났다. 즉 호조 도키무네의 이복형인 도키스케는 동생인 도키무네가 마사무라의 뒤를 이어 집권이 된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그 정권을 탈취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 음모는 사전에 발각되어 도키무네는 오키라 요리스네들을 파견하여 나고의 도키아키 노리토키들을 쓰러뜨리고 이어서 호조 요시무네에게 도키스케를 습격시켜 죽이게 했다. 막부는 일단은 무사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각한 동요를 주게 되었다. 직권과 그의 형가의 동족 상잔을 전개한 그 모습이 그대로 세상의 거울에 비추어졌다. 더구나 그때는 몽고 내습 직전이라 세상은 소연해지고 아주 어지럽게 되었다. 그 사건은 가마쿠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도에 계시던 대성인의 귀에까지도 들리게 되었다. 대성인은 그때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 소슈 가마쿠라로부터 북극 사도의 지방 그 중간 1,000열이나 되도다. 산에는 아득하니 떨어지고 산은 아아 바다는 도도 풍우는 때를 따르는 일이 없도다. 산적 해적이 충만하고 숙박하는 곳마다 민심은 호랑이와 같고 개와 같도다. 현신으로 사막도의 고를 겪음일까. 게다가 당세는 세상이 어지러워 거년부터 모반자가 나라에 충만해서 금년 2월 11일 합전 그로부터 금 5일 말 아직 세간은 안온하지 않도다. 니치모 성인 1217쪽 또한 니치렌 대성인은 이와 같이 예언이 적중한 것, 또 약사경에 자개 반역난, 인왕경에 성인이 떠날 때는 칠란이 반드시 일어난다. 금 광명경의 33천이 각각 진한을 일으킴은 그 국왕이 악을 제멋대로 하고 다스리지 않는데 연유함 등의 경문에 비추어 보아 자신이야말로 말법의 어범부리시라는 것을 선언하셨다. 사도 어처 957쪽에 가로되 보치의 합전이래 이미 260년 금년 2월 11일과 17일에 또 합전이 있었느니라. 세간의 상황을 미리 알므로 해서 써놓은 것이 틀리지 않느니라. 현세에 말해둔 말이 틀리지 않음을 가지고 후생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니시레는 이 간토의 일문의 동량이니라. 1월이며 귀경이고 안목이니라. 니시렌을 버리고 말 때 칠란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지난해 9월 12일 감자를 받았을 때 큰 소리로 외친 것은 바로 이것이니라. 불과 60일 내지 150일 만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는 화보이니라. 실과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한탄할 것인가. 막부의 동요는 대단한 것이리라. 이미 타국 침필난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며 자개 반역난도 적중한 것에 막부는 두려워했으며 다스노고치의 난 이후로 체포했던 제자들을 방면하는 한편 1273년 4월에는 사도의 사자를 보내어 대성인의 스카라의 산매당에서 이치노사하로 옮기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었던 이후부터는 대성인에 대한 감시도 훨씬 가벼워졌으며 1274년 2월에 사면이 되어 무사히 가마쿠라에 돌아오셨던 것이다. 그때도 연불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대성인을 본토에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기후가 나쁠 때에는 동해의 거친 바다를 건너는데 100일, 50일이나 기다렸던 일도 있었으며 순풍을 만났다 해도 3일이나 걸리는 것을 절호의 기후와 순풍을 만나 불과 몇 시간 내에 건너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정했던 일이 빗나갔으며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아무리 국가 권력이 강하다 해도 사중의 승들이 권력자와 결탁을 해서 여러 가지의 난을 가한다 해도 어범불의 금강불개의 행복경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사도 유죄 중에 대성인의 거동을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어범불의 거동 바로 그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또 대성인이 쓰신 관심의 본전초, 계목초 등의 여러 어초는 전혀 어범불의 소작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니치렌 대성인은 다스노고치 범난, 사도 유죄라고 하는 대범난을 계기로 현본하시고 어범불의 입장에서 출세의 본해인
대여분불 건립에 대한 총마무리의 단계에 들어가셨던 것이다. 관심의 본전초 서강의 제1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